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2주간의 A매치 기간이 끝나고 K리그1이 재개합니다. 시즌 초반부터 치열하게 형성된 상위권 경쟁 7라운드 프리뷰는 명가 재건을 시작한 리그 최소 실점팀 수원삼성과 리그 5연패에 도전하는 리그 최다 득점팀 전북현대의 공성전 프리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싸입니다. 전북이 유일한 무패팀으로 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수원은 지난 6라운드 올해 첫 패배를 기록해 울산과 승점 11점 동률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한 계단 내려앉은 4위에 위치합니다. 수원은 클린쉿을 가장 많이 기록한 리그 최소 실점팀입니다. 득점에 실패한 경기도 수원 더비, 수원FC와의 원정 경기밖에 없었고요. 홈에서 펼친 4경기는 모두 득점했습니다. 득점한 5경기 중 4경기는 선제골을 득점했고, 그중 3번은 성공적으로 리드를 지키며 클린쉿과 함께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김건희 선수와 2경기 연속 득점 중인 2002년생 정상빈 선수가 리그 2골, 고승범 선수는 4개의 도움으로 부분 단독 선두입니다. 전북은 리그 최다 득점팀으로 올해 득점에 실패한 경기는 아직 없습니다. 득점한 11골 중 후반전에 무려 10골이 터졌고, 특히 70분 후에 7골이나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대보다 슈팅 숫자를 더 많이 가져간 경기가 없어 아직 김상식 감독님의 전북 체제가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4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고, 김보경 선수가 3개의 도움으로 어시스트 공동 2위에 위치합니다. 전북이 최근 3시즌간 패배 없이 수원을 압도해 역대 전적도 결국 뒤집혔습니다. 빅버드에서는 수원의 홈 승률이 40%가 넘지만 전북을 상대로 거둔 마지막 홈 경기 승리는 무려 5년이나 지났습니다. 전북은 지난 3시즌간 이승기 선수가 2골과 1개의 도움, 한교원 선수가 1골과 2개의 도움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수원은 같은 기간 전북을 상대로 2골밖에 득점하지 못해 전북을 상대로 유난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원은 짜임새 있는 확실한 컨셉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원이 전북전 9경기 무승 행진을 깰지 아니면 전북이 여전히 수원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고승범 선수는 필드를 쉴 틈 없이 누비는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합니다. 올 시즌은 넓은 시야로 반대편을 바라보는 스위칭과 측면 크로스, 그리고 상대 허를 찌르는 스루 패스까지 장착해 4개의 도움으로 현재 어시스트 단독 선두까지 올랐습니다. 만 27살인 고승범 선수는 2019 시즌까지는 중용받지 못했지만 작년부터 재능이 폭발해 이제는 팀에 빠질 수 없는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북의 에이스 김보경 선수가 3개의 도움으로 고승범 선수의 뒤를 바짝 쫓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세밀한 터치와 유연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페널티 박스에서도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예리한 슈팅과 동료를 찾는 플레이는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한교원 선수의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는 우측 윙어로 나섰지만 이제는 본인의 주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선수의 어시스트 대결도 기대되는 가운데 좀 더 나아가 양팀의 중원 대결도 기대됩니다. 수원은 축구도사 한석준 선수와 주장 김민호 선수까지 중원이 모두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북은 원홀딩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최영준 선수, 출전할 때마다 기대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는 류재문 선수, 그리고 50골 50도움 달성까지 단 2골만 남긴 이승기 선수까지 양팀의 중원 대결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하 감독님과 김상식 감독님은 2000년대 초중반 수원 삼성과 성남이라의 전성기 시절 선수로서 수없이 만났지만 감독으로서는 첫 번째 대결입니다. 그럼 박건하 감독님의 수원 삼성과 김상식 감독님의 전북 현대 공성전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의 센터백은 아직 부상이 많습니다. 양상민 선수와 헨리 선수가 부상으로 올 시즌 출전이 아직 없고, 민상기 선수도 강원과의 4라운드에서 부상으로 교체된 뒤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귀 날짜는 없지만 민상기 선수랑 헨리 선수는 4월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박건하 감독님이 슈퍼매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밝힌 만큼 이번 경기 명단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최정원 선수까지 성공적으로 K리그에 안착해 부상 선수들이 모두 돌아오면 센터백 스쿼드가 굉장히 두꺼워지는데요. 나중에는 박대원 선수나 장우익 선수의 윙백 배치가 가능해지면서 김태환 선수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원의 중원 자원은 풍부하지가 않아 로테이션 없이 힘든 일정을 소화했던 한석종, 고승범, 김민우 선수가 A매치 기간 동안 재충전을 해 팀의 활약을 다시 불어넣어줄 거라 기대해봅니다. K리그 데뷔전 데뷔골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 중인 정상빈 선수는 지난 경기 부상으로 일찍 교체됐지만 가벼운 근육 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현묵 선수도 확실하진 않지만 어깨 부상이란 소식도 있어 만약 2명의 어린 선수가 모두 출전하지 못한다면 제리치 선수나 니콜라우 선수, 아니면 유주환 선수에게도 다시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님은 시즌 초반 다양한 조합으로 선발 포메이션을 꾸리고 있습니다. 4-4-2나 4-2-3-1보다는 지난 2시즌간 사용했던 4-1-4-1이 아직까지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라운드 경기에서 K리그 100경기 출전을 달성한 송범근 골키퍼가 변함없이 골문을 지키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홍정우 선수도 K리그 정상급 수준의 철벽 같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허리 담 증상으로 제외됐던 이용 선수와 왼쪽도 수비적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최철순 선수의 선발 라인업 복귀가 예상됩니다. 유재문 선수
선수도 발목 부상이라 전해졌지만 A매치 기간 동안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졌고, 이선중원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김보경 선수와 수원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승기 선수가 유력합니다. 최전방은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류첸코 선수의 선발이 이변 없이 예상되고, 언더22 카드는 측면에 이지훈 선수나 이성윤 선수가 기회를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쿠니모토 선수도 4월 중순 복귀가 유력하다고 알려져 또 한 명의 위협적인 자원이 추가됩니다. 4-1-4-1로 예상해봤지만 수원의 센터백에 부상이 많고 풀백인 장호익 선수와 박대원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서고 있어 상대의 낮은 신장을 고려해 큰 키를 이용한 일류첸코 선수와 구스타보 선수의 투톱 조합이 다시 한번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수원은 박건하 감독님 부임 후 좁은 공간에서의 원터치나 투터치 패스 연계와 탈압박으로 인한 공 소유권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선수비 후 역습으로 공을 탈취하고 조금의 공간만 있어도 바로 돌진하는 윙백과 사이드 센터백 덕에 역습이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왼쪽 측면 사이드 라인을 타는 빌드업은 전진 패스가 간결하고 쉽게 연결되면서 김건희 선수까지 내려와 원터치로 돌려놓는 연계로 뒷공간을 활용하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찬스를 만듭니다. 후반전 제리치 선수가 투입되면 제리치 선수의 큰 키를 타겟으로 한 고승범 선수나 김민우 선수의 측면 얼리 크로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승범 선수나 김민우 선수까지 박스 근처에서 머문다면 공격 숫자도 늘리고 흘러나오는 세컨볼도 노릴 수 있게 되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의 1차 수비는 센터아크부터 시작해 투톱은 상대 센터백이 중원에게 연결하지 못하도록 자리합니다. 상대의 홀딩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변형 3백을 형성하면 김민우 선수나 고승범 선수의 압박을 시작으로 투톱도 각자의 마크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런 압박을 시도할 때는 한 명이라도 타이밍이 늦으면 곧바로 1차 수비 라인이 뚫려 동료 간의 압박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원은 이런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져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보입니다. 또한 수원의 3백은 상대 공격진이 못 돌아서도록 밀착 마크로 압박하면서 커팅하는 모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상대 공격수가 많이 내려와 연계에 가담하거나 이선 자원의 한 타이밍 늦은 침투 또는 윙어가 좁히면서 중원이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수원의 수비가 흔들린다는 점이 노출됐습니다. 전북은 일류첸코 선수가 내려와 연계하는 능력도 좋고 이선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한 공격 전개에 특화되어 있으니 특히 더 원활한 수비 소통이 필요합니다.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은 대부분 수비 라인을 깊게 형성해 전북의 지공 공격은 대부분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왼쪽은 바로우 선수의 돌파를 위해 많은 공간을 내주고 오른쪽은 일류첸코 선수까지 이용한 연계를 통해 공략합니다. 측면 빌드업을 할 때는 반대편 윙어가 넓게 벌리지 않고 아크 주변까지 들어와 공격 숫자에서 우위를 가져가는데요. 특히 오른쪽 공격을 진행할 때는 바로우 선수가 가끔씩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로 오른쪽 측면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파이널 서드에 진입만 하면 선수들의 원터치 연계 퀄리티와 센스가 워낙 좋아 기회를 자주 만들지만 올해는 파이널 서드 진입에 유독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투톱을 사용할 때는 중원과 최전방의 간격이 너무 넓다는 점이 노출됐는데요. 4-1-4-1에서는 김보경 선수와 이승기 선수가 최전방부터 삼성까지 오가는 움직임으로 공격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수원은 리그에서 선수비 후역습의 짜임새가 가장 높은 팀 중 하나라 전북 또한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전북은 경기 초반에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15분 마크가 지나면 라인을 조금 내려서 1차 수비 대응을 형성합니다. 1차 수비를 가하는 위치가 워낙에 상대에게는 위협적이니 압박이 조금 더 강하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압박은 체력적인 소모가 따르긴 하지만 전북의 두꺼운 스쿼드가 이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고 또한 수원은 압박이 강하면 무리한 빌드업보다는 길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수원에 압박을 가하고 루즈볼 경합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최근 2경기 연속 세트피스를 통해 실점했는데요.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또한 전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7라운드는 4경기 무승 슬럼프에 빠진 포항의 첫 승을 거둔 대구를 홈으로 맞이합니다. 토요일은 수원의 방패와 전북의 창의 대결이 오후 2시, 4경기 무패 성남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울산의 경기가 오후 4시 반, 그리고 3연승으로 2위까지 뛰어오른 서울과 첫 승을 거둔 강원의 경기가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승리 없이 최하위에 위치한 수원FC와 리그 1승 5무 무패의 제주 두 승격팀이 2시에 만나고 홈에서 승리가 없는 광주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인천의 경기가 오후 4시 반에 킥오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주중 경기 프리뷰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